나도 카페나 하나 차려볼까?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국내 카페 숫자를 알아봤습니다. 99,000개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국내 편의점 숫자의 2배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슈퍼에 갈 일보다 카페에 갈 일이 많은가 봅니다. 카페와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는 업종으론 치킨집 81,000개, 미용실 11만 개가 있습니다. 미용실도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카페나 할까 하는 생각에서 실제 뛰어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카페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메가커피, 스타벅스. 어느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요? 메가커피입니다. 그것도 영업이익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자, 화면에 보실까요?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반면에 메가커피는 48%입니다.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3배 정도 비싸니까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에게 커피와 공간을 팔아 돈을 벌지만 메가커피는 가맹점 사업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10개뿐이고 나머지 1593개는 모두 가맹점입니다. 현재 기준 가맹점 수가 2000개가 넘었지만 공정위에 공식 신고된 2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사업을 파는 셈인데요. 요즘 메가커피의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참고로 동종업계 1위인 이디야커피의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가커피 가맹점을 하나 차리면 얼마를 벌까요? 창업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백다방, 이디야, 더벤티, 컴포즈, 메가커피 이 많은 브랜드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메가커피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반대 길을 걷는 블루보트를 통해 과연 개인들이 카페를 한다면 어떤 브랜드 전략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커피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커피 판매의 역사를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커피계의 그룹 트리시는 커피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눕니다. 제1물결 인스턴트 가루 커피, 네슬레, 맥심 같은 커피가 여기 속합니다. 제2물결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스타벅스 메가커피처럼 커피콩을 로스팅한 후에 머신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 빠르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제3물결 스페셜티 커피, 블루보틀, 스타벅스 리저브, 스텀프타운이 있습니다. 스페셜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커피콩도 일종의 과일이니 좋은 과일을 썼나, 제대로 재배했나, 공정한 거래를 했나 살펴보자는 겁니다. 미국에는 스페셜티 커피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10가지 항목 중 80점이 넘는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로 인증합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스페셜티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블루보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지금부터 다룰 메가커피가 속한 제2물결의 시장입니다. 800원입니다. 참고로 원가는 사용 원도와 로스팅 유무, 추출 방법,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800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보통 커피는 3단계로 만듭니다. 커피콩을 볶고 기계로 추출하고 컵에 담는다. 그러니까 각 단계의 가격을 알면 됩니다. 자, 1단계 커피콩 볶기. 매장에서 커피콩을 볶는 걸 보신 분은 없죠. 로스팅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전문 로스팅 업체 혹은 로스터리 카페에서 합니다. 보통 가맹점들은 로스팅이 끝난 커피콩을 구매합니다. 가격은 평균적으로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하는데요. 22,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2단계 커피 추출. 자, 방어적으로 계산하면 커피 한 잔에 약 20g의 원두가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으로는 1kg 커피로 50잔을 만들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흘리기도 찌꺼기가 끼기도 합니다. 20% 손실을 잡아 40잔으로 가정합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 이 손실되는 양을 말 안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브랜드를 만나시게 되면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1kg를 22,000원에 샀으니 한 잔의 원두 가격은 550원입니다. 3단계 포장. 커피를 담는 컵, 홀더, 뚜껑의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700원이 나오는데요. 모든 제조에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으로 15%를 넣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방침에 따라 원가가 좌우됩니다. 창업 비용이 낮더라도 추후 계약사항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회사의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메가커피를 차리면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월 평균 매출으로 환산하면 1687만 5천원입니다. 이건 10평 기준의 월 매출입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은 조금 더 높습니다. 1900만원이고요. 경기도는 1865만원, 인천은 1873만원이네요. 자, 퀴즈입니다. 이들 중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1위는 백다방입니다. 서울 지점의 평균 매출이 2,190만 5천 원이네요. 사실 이 1, 3위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하위권과 차이가 컸습니다. 꼴찌는 어디였을까요? 이디야입니다. 매출은 580만 원이었습니다. 이디야 매출이 생각보다 낮아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디야는 매장 수가 2배가량 많습니다. 평균점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월 2천만 원을 팔려면 하루 몇 잔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루에 466잔을 뽑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전달하는 데까지 2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혼자 쉬지 않고 하루에 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잔에 3분이 걸리는 사람은 23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말이죠.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3가지입니다. 저가형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건 로맨틱한 일이 아니다. 굉장한 중노동이다. 두 번째, 이 회전율을 소화하기 위해선 시간별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 메뉴 구성을 통해 고객의 1회 구매액을 키워야 한다. 메가커피의 경우 8,219만 원이 듭니다. 10평 기준이고요. 세부 품목은 이렇습니다. 가맹비가 550만 원, 교육비 330, 보증금 200, 기타 비용, 여기에는 장비와 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5,599만 원, 인테리어 1,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8,219만 원입니다. 자, 그럼 창업 비용이 제일 작은 업체는 어디일까요? 1위는 메가커피입니다. 2위 더벤티와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창업 비용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디야입니다. 가입비와 기타 비용이 메가커피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메가커피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점주들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결정적 사건으로 작년 6월 이익잉여금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그리고 점주들을 신경 쓴다면 재투자했어야 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원두와 로스팅 품질을 높이거나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썼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가커피는 이 잉여금 전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이는 점주보다 빨리 돈을 회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두 번째, 이디야입니다.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디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좀 불명확해졌습니다. 브랜드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커피 시장의 흐름과 원가 구조,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매출과 비용,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평소 궁금하던 게 좀 풀리셨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룬 프랜차이즈 데이터를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구독자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가커피는 가성비 커피 충전이라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2015년 홍대에 첫 매장을 오픈해서 지점 2,000개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커피 시장은 성숙된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 옆엔 비슷한 경쟁사가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브랜드 중에 나는 꼭 여기만 간다 하는 분 계시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성숙하면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품질 차이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각 회사 대표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은 한계선이 있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입지와 메뉴 구성, 인지도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건 금방 경쟁사가 따라하기 때문에 효과가 한정적이란 말이야.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시장에 이런 고민이 존재한다는 건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장에 맞게 문제를 재정의해보는 겁니다. 가성비 커피 충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충전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자, 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블루보트를 다루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